그리고 특히나 올해 정시 파이터들은 선택 과목 때문에 이 6평이 더 중요한데요. 화장런이나 확동런이나 사탐런을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만약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도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6월 모의고사를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설마 아직도 될 대로 되라 하고 현실 부정 중인 친구들은 없겠죠? 6월 모의고사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시험이지만 특히 현역 친구들은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고3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정시 불능 수시러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시 정시 고민하는 라인, 그리고 세 번째가 수시 망한 정시 파이터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어떤 태도로 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첫 번째 유형이죠. 바로 정시를 포기한 수시러들입니다. 특히 현역 친구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죠. 어차피 나는 수시로 갈 거고 다른 사람들도 대학은 수시로 가라더라 하면서 이 수능과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포기한 부류의 학생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정신 차려야 되는 부류인데요. 보통 현역들이 여기 해당되면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수능을 점차 포기하면서 수시에 더더욱 올인을 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 내신도 더 열심히 챙기고 생기부에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각종 컨설팅 영상도 유튜브에서 무한 반복으로 시청을 하시겠죠. 그럼 결국 수능 최저나 정시를 포기한 채로 수시를 쓰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현실을 직시하고 기대보다 낮은 대학들을 슬퍼하면서 쓰거나 육광탈 혹은 재수 엔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시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도 수능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시는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수능 최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수능 최저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수시로 대학은 가고 싶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좋은 대학 가기는 글렀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를 대비하지 않으면 수시로 더 낮은 대학을 더 불안한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신 1등급 중후반이면 수시로 건동원 정도는 안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죠?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교과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건국대는 50% 컷이 1.5에서 1.8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3합 8 정도 최저를 가지고 있는 홍익대의 50% 컷은 1.8에서 2.1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대비하지 않으면 내신 1등급 중후반이라고 하더라도 건국대 인기과는 썼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정성평가도 있고 선호도의 차이도 약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같은 급간임을 고려했을 때 내신 커트라인 차이가 꽤 나는 편이죠. 다른 예도 볼까요? 여러분 내신 2등급 되면 적당히 인서울 정도는 수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2등급 후반인데 수능 최저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광명상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과 기준 최저 없는 명지대의 50% 컷은 2.3에서 2.5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수능 최저 2합 7 정도로 보면 상명대 50% 컷은 2.5에서 2.8, 가톨릭대 50% 컷은 2.6에서 2.9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신 2등급 후반인데 수능 최저 2합 7도 어려우면 이 라인에서 교과 쓰기가 또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내신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은 어떨까요? 수능 최저 없는 서경대 교과 성적 우수자는 50% 컷이 2.9에서 3.2로 형성되어 있고요. 최저 2합 7인 3.6대 학교장 추천은 3.0에서 3.5입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를 포기했는데 내신이 3점대가 넘어가면 서경대도 마음 편하게 안정으로 쓰기는 또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안정이 아닌 상향을 고려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갖춰야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겉보기에 50% 70% 컷이 비슷하더라도 수능 최저 있는 전형으로 써야 꼬리가 긴 경우가 많아요. 즉 꼴찌 합격자의 내신이 화끈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시는 안 하더라도 수시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최저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6월 모의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되고 망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타자는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대학을 준비할지 아직 고민 중인 부류인데요. 이 친구들도 6월 모의고사를 대충 봤다가는 내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역들은 6월 모의고사 못 볼 수도 있죠. 실제로 못 보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못 봤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열심히 안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N수생이 잘해서 내가 못 본 건지 혹은 내가 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내가 못 본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은 환경 탓을 하니까 역시 N수생이 들어오면 나는 밀리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수능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럼 결국 최저도 슬슬 포기하면서 수시에 올인하게 되는데, 그럼 아까 봤다시피 수시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내신 2등급 후반인데 광명상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정말 내가 충분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로 6월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은 수시로 가는 게 편하다는 말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가는 게 편한 대학 중에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은 6평 때 최선을 다해보셔야 내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타자, 수시 망한 정시 파이터들이죠. 이 친구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6월 모의고사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6평도 열심히 안 보고 아직 현실 외면 중이라면 그건 이제 2026 수능이 아니라 2027 수능을 대비하겠다는 뜻이겠죠. 뭐 2028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올해 정시 파이터들은 선택 과목 때문에 이 6평이 더 중요한데요. 화장런이나 확동런이나 사탐런을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 6월 모의고사까지는 기존의 선택 과목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만약 그때도 성적이 안 좋다면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확통런, 사탐런 최종 결정을 위해서라도 기존 과목으로 6월 모의고사까지 열심히 보고 최종적으로 수능 선택 과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월 모의고사를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공부할 게 별로 없고 생각보다 노는 시간이 많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써야 되는 대학이 알게 모르게 낮아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든 포기하고 버리려는 관점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무리해서라도 챙기는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나 모의고사 잘 보면 여기 댓글창 와서 자랑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